멱살 잡는 건 괜찮아요? 뺨 싸는 게 그러니까. 맞아주는데 그리고 그걸 등을 찔렀다고요? 네, 뭐 그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메이트 박효정입니다. 저는 오늘 취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네, 저는 초등학교 지금 현재 6학년 담임 교사를 맡고 있는 이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윤정 선생님하고 오늘 학교 생활의 생생한 이야기들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학교 생활 어떤지, 좀 뭐가 달라졌나요? 지금은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거의 절대 군주, 왕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서비스를 하는 사람 같다는. 교육 서비스. 네, 공급과 수요에서 공급자 같은 그런 느낌에서 수요자, 학생, 학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걸로 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제일 큰 변화점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뭐가 힘드신지?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서비스적인 그런 면이 더 부각되니까 그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요구와 만족을 이렇게 해줘야 되면서 그래도 또 교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강요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괴리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학부모라든가 학생들한테 나오는 거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맞춰줘야 되는 게 좀 힘들어요. 되고 싶은 그 직업에 항상 상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굉장히 좋다. 우리 내 직업은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어요? 그 월급이 막 엄청 좋고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안정적인 그냥 꾸준히 안정적인 거 하고 뭐 연금이 나온다. 네. 그런 경제적으로 어떤 안정성이 기반이 돼 있고 또 여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이제 방학이 있다. 이게 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은 하루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아침부터 우리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가면 이미 계시기 때문에 뭐 대충은 조금은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하루가 되는지 좀 하루를 좀 알려주세요. 만약 이제 8시 애들이 이제 등교를 하면 그때부터 몇 시에 등교하나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8시 한 30분까지 등교를 하는데 이제 지금 옛날 같으면은 이제 30분 준비 시간이 있고 9시부터 수업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시간이 줄어들어서 보통 학교가 한 8시 40분부터 바로 1교시가 시작되거든요. 네.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고 5, 6학년은 이제 점심 먹고 5교시, 6교시.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청소시키고 뭐 그날 과제를 못한 애들 남겨서 나머지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3시쯤에 애들이 다 고학년 애들이 가고 이제 그때 3시 이후로는 뭐 과제물 검사하고 회사 업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시 반이 퇴근인데 보통 그때 좀 퇴근 못하고 5시 좀 넘어서 퇴근. 아니 일하시면서 30년이나 하셨기 때문에 뭐 어려운 점 가장 기억나는 거 하나 이런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진짜 이건 너무 힘들더라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6학년 맡았을 때 제일 힘든 애가 우리 반에 들어왔었는데 이제 걔가 뭐 다른 애들 괴롭히고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저지르거든요. 그건 이제 뭐 애들 때리는 걸로 때리는 건데 이유 없이 때리는 거. 그렇죠. 이유 없이 뭐 콤파스로 앞에 애 등 찌르고 뭐 뭘로? 콤파스. 그거 끝에 뾰족하잖아요. 찌르고 그걸 등을 찔렀다고요? 뭐 그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이거 처리를 해야 되면 항상 그 책임이 이제 선생님한테 있으니까 너는 뭐 했냐 이렇게 교사 너는 뭐 했냐 뭐 이런 거 지도했나 안 했나 뭐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애가 교통사고가 밖에서 나면 그것도 우리 책임. 그러면 항상 묻는 게 그 길거리 교통 안전에 대해서 지도했나 안 했나 어떤 증거 자료까지 있어야 되니까 늘 알림장에 뭐 저학년 같으면은 횡단보도에 뛰지 않기 이렇게
그걸 선생님 알림장에 써줬으면 선생님이 징계를 안 받고 알림장에 안 써줬으면 징계를 받아요? 약간 이제 지도를 했냐는 어떤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지. 응. 괜히 이제 공부하다 가위로 앞에 가방 이렇게 가방끈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 이 피해를 입은 애랑 이 가해를 했는 학생과의 어떤 절충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형사 사건이 아니니까 얘를 막 벌을 하기도 내가 참 곤란하거든. 그러면 이제 이 조절을 잘해야 돼. 이 중간에서 피해 엄마도 너무 속이 상하니까 얘 편을 들어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얘를 다 나쁜 놈으로 만들 수는 범죄자처럼 할 수는 없네요. 우리 반 애니까. 그럼 이거를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게 진짜 힘들어요. 폭력 사건 같은 거는 좀 애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일은 매년 있잖아요. 매년이 아니고 거의 매일 있다고 봐야죠. 매일. 나 갑자기 이걸 보는 학생들한테 선생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사람은 이렇게 쭉 선생님 계속 하는데 어려운 공부하고 어렵게 임용고시 쳐가지고 왔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앓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하는 중에 병휴직 하는 선생님 빈도수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휴직계를 내시는군요. 네. 아니면 다른 길 하는 선생님도 의외로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걸 알아보는. 이게 안 맞으면. 어떤 사람이 많나요, 그러면? 이 어떤 균형, 밸런스 감각이 균형이 좀 잘 맞는 사람. 전혀 모르는 어머니 둘이를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될 때는 진짜 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실수가 돼서 일이 더 커지지 않게 잘 엄마 둘을 다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잘 조율을 해야 되고 또 1교시에 힘난다고 1교시에 막 열심히 가르치다가 6교시에는 뒤로 나자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시간을 이 시간대에 내 이 파워를 잘 조절해야 되는 거. 그리고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착하고 너무 예뻐서 진짜 한 개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애들이 있고 어떤 때는 진짜 막 다가오면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그거를 티를 안 내고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사실 보람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있었던 일인데 내가 6학년 하니까 얘가 이미 덩치하고 키는 내보다 더 큰데 네네네. 목소리도 진짜 더 크거든요. 남자인데. 남자인데.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은 뭐 몽둥이 들고 뭐 하지마 이렇게 하면 되는 세상인데 지금은 왜 네가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이유를 설명하고 걔가 납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요새 코로나 시대니까 칸막이를 이렇게 하거든요. 책상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리를 다 띄우니까 이게 애들 지나다니는 게 굉장히 좁거든요. 이게 책상 하나하나 띄우고 칸막이를 하니까. 그래 이제 얘가 지나가다가 여학생이 그거를 이제 2번 쳐갖고 이 칸막이가 떨어졌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칸막이를 자기가 2번이나 참았는데 얘가 미안하다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칸막이를 치고 간 여학생이. 근데 얘는 물어보면 지가 칸막이를 책상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 건드리게 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둘 다 이런 거를 그것도 수업 시간 내에 싸우거든요. 정말 우리 학생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내가 수업하는데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납득을 시키는데 수업을 스톱하고 얘네들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남학생은 항상 자기가 좀 선생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다는 자기는 또 자기 나름의 피해의식이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여학생 칸막이를 손으로 뻑 제가 그게 칸막이가 뚝 떨어져 갖고 수업이 멎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옛날 같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아버지 뭐 하시나 이러면서 뺨싸는 게 맞을 일인데 그 이제 자기가 분하다 이건 거예요. 그렇죠. 얘가 자기 칸막이를 치고 갔는데 왜 나도 야단 맞은 나는 야단 치고 나는 둘 다 똑같이 이제 둘 다 잘못했다로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이제 억울하다. 납득이 안 된다. 그래가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내가 이제 잠시 복도로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 버텨. 안 나보다 나가 키도 버텨. 크고 막 이만한 애가 힘도 센 그러면- 애가 무섭지 않으세요? 나가라 그러니까 내보다 더 소리 크게. 그러면 좀 나도 움찔하거든 속으로 좀 이거를 근데 애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지면 안 되지. 선생님하고 저 학생과의 기싸움에서 내가 지면 야들도 나를 이제 만만히 보겠다는 걸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 그럼 지면 안 돼. 때릴 수도 없잖아요. 멱살 그렇지. 잡는 건 괜찮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소리도 안 되거든. 그래서 소리 지르도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나가라. 어떤 내가 똑같은 말 3번 하게 하지 마라 그랬다. 나가라 하면서 탁 일어섰을 때 이제 얘가 조금 움찔해서 얘가 나가거든. 복도로 나가면 막 얘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씩씩거리면 내가 이제 속으로 멧돼지 한 마리 포획 했을 때 이런 기분일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진정을 시키고 제일 화가 업으로 됐을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네. 귀에 안 듣기니까 그 시간을 좀 기다리고 그러면서 교실에 있는 애들은 뭔가를 과제를 주고 그다음에 나는 복도에서 얘를 진정시키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진정이 됐나고 하니까 진정이 됐을 때 네가 이렇게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그럼 자 어떻게 할래? 그러면 너는 전체 친구의 수업권을 방해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친구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그 얘가 이제 그걸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달을 넘게 그걸 계속 주입을 했기 때문에 수업권 방해 그거에 자기가 이제 사과하겠다고. 그 그래서- 3월 달에는 있을 수 없었는 일인데 그것도 계속 교육을 하니까 하겠다고 수긍을 해서 점심 먹고 나서 내가 점심시간에 네가 어떻게 사과할 건지 생각을 해라.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리고 5교시 시작 전에 친구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앞에 나와서 하나. 앞에 미안합니다, 나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면서. 내가 어떤 거를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니까 내가 애들한테 자 열심히 하라고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박수 쳐주자. 애들이 마지못해 박수 치고 그렇게 이제 하교를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안 가는 거예요. 수업이 마쳤는데. 그래서 내가 왜 안 가노 하니까 선생님 제가 친구들한테는 사과를 했는데 선생님한테는 사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 고단한 게 내한테 이렇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진짜 뭉클 마음에 저도 뭉클 좀 약간 나도 좀 눈시울도 좀 뜨뜻해지는 그런 목이 좀 메이고 이런 보람으로 이 약 때문에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 이런 때문에. 거 하나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계속 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교대를 못 간 게 얼마나 다행인가.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었으나 성적이 안 돼서 안 됐는데 힘드신 일이 진짜 많긴 그런 거를 이끌어내는 게 힘들죠. 정말 힘들죠. 만약에 고3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네, 교대 다시 지원하시겠어요? 아마 내가 처음 한 10년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네.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다른 안 일 하고 한다고 다른 일 하고 싶었을 건데 네. 지금은 어디서 내가 이렇게 이런 감동을 받고 그래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을 그렇죠. 수 없거든요. 이렇게 가슴 뭉클한 이런 경험을 내가 받고 좀 인생을 보는 눈이 좀 굉장히 넓어진 것 같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학생이라면 아직 네. 임용을 보고 이제 뭐 발령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또는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4등학 교대를 가야 하는 친구들이라면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뭘 해라? 뭘 하면 제일 좋다? 뭐 그러니까, 권해주실 거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신입 선생님들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죠?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전교 뭐 1등 1등들이, 하니까. 네. 그 내가 이 일은 전교 1등이 적합한 사람이 아닌데 너네는 공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아느냐고 내가 늘 내 말이.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하기 싫거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너네들이 도대체 선생님이 되어서 뭐를 애들이랑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느냐고, 도대체 왜 전교 1등이 선생님이 되냐고 늘 말하거든요. 전교 1등은 선생님 좀 못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잘하니까 못한 사람 마음을 이해를 못하지. 그래, 전교 1등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일단 체력을 길러라. 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마음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밑받침에 튼튼한 체력과 잘 안 아픈 사람. 체력이 떨어지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환절기 때도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그리고 체력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면역력을 높은 그런 어떤 경험치. 이렇게 내가 사는데 경험. 그러니까 공부만 하지 말고 공부를 못해서 그 힘들었던 경험. 아니면 뭐 다른 세상의 경험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기분을 공감하는 어떤 그런 공감 능력. 그걸 하려면 경험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려면 정말 튼튼한 체력,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취준생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 꼭 그 선생님이 되지 않으려는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냥 청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어떤 30년 전에 청년이셨던 걸 기억해내셔서 네. 어떤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내가 무슨 그 퀴즈 프로 좋아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게 X세대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 우리가 약간 X세대였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X세대였지. 그때 그 X세대, 젊었을 때 X세대가 지금은 세상의 꼰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막 으쌰으쌰 하는데 밑에 부하 직원이 이렇게 되나 회사에서는 별 호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젊었을 때는 세상의 틀을 깨부수자고 했던 X세대가 지금은 세상의 기존 틀이 되었다 하면서 좀 비웃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가 적든 많든 좀 열려있는 사고를 좀, 그리고 폭넓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거나 뭐 이랬을 때 항상 물어보고 그거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는 게 기성세대에 대한. 네, 기성세대라고 무조건 얕보지 말고 저것들은 꼰대 이렇게 보지 말고 꼰대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또 열린 마음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필요하다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오늘은 교사로서의 어떤 그거니까 힘든 직업입니다. 힘든 직업이지만 직업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1등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거를 배제할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정말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옛날 말에 선생 똥은 개도 안 건드린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정말 속이 사람을 대하고 아이를 대하는 거니까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래도 그 어떤 직업보다 어떤 보람이라든가 이 감동은 있다. 열려있는 사고방식과 아이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좋은 직업이다. 라고 힘들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평소엔 듣지 못했던 선생님의 속마음을 듣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요? 처음엔 진짜 힘들었죠. 말도 마세요. 네, 친구가 취업 메이트를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코치들이 자소서랑 면접, 그리고 심리 코칭까지 해주니까 취업 준비가 그냥 되더라고요. 취업 걱정하지 말고 그냥 취업 메이트 하세요. 당신의 취업 매니저, 취업 메이트.